많이 가진 사람은 과연 조금 가진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고대 로마 철학가인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은 후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넓고 호화로운 집을 갖길 바라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실현된 후에도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꿈을 이뤄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죠. 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버려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유는 더 큰 욕망을 불러온다. 당신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20세기 초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어는 디드로 효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물건을 가진 후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끊임없이 배치하며 심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프랑스 철학가 드니 디드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디드로에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운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디드로가 이 화려한 가운을 입었을 때 갑자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낡아 보였습니다. 왠지 유행도 지난 것 같고 스타일도 가운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디드로는 고급스러운 가운에 어울리는 새 가구를 샀고 집안의 모든 환경을 가운의 품격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고 나니 오히려 그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 충동이 지나간 후 내가 가운에게 지배당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디드로 효과는 바로 이 사례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갈망하는 많은 것이 사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디드로는 우연히 화려한 가운을 얻은 후 가운에 더 잘 어울리는 각종 가구를 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가운 자체에는 뒷받침해줄 가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그의 새 가운이 아니라 이미 커지기 시작한 그의 욕망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인데 말이죠. 이렇듯 더 많이 소유한다고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결코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삶을 좌지우지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치스러운 삶에 바쁘고 지칠 때 행복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행복한 삶은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은 필요한 물건만 있고 쓸모없는 물건은 없는 방이다. 당신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를 알면 비로소 욕망의 무한한 팽창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해지며 태연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디드로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과한 욕망을 억제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2. 많이 소유할수록 행복은 작아진다. 흔히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보의 법칙에 따르면 많이 소유할수록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작아집니다. 배보의 법칙이란 사람이 강한 자극을 경험하면 그는 이런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회심리학 현상입니다.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면 과연 행복할까요? 반면 굶주린 사람에게 그 빵은 천상의 맛과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이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복감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배보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 얻은 것이 많을수록 느끼는 행복은 작아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점점 나아지면 더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크게 저하됩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행복은 여전히 주위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대한 프랑스 우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는데 크게 완패한 뒤 추격병을 피하고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산골짜기에서 이틀 밤낮을 숨어 있으면서 쌀 한 톨, 물 한 방울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 나무를 베던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잡곡과 건더기로 만든 채소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굶주림을 참기 힘들었던 국왕은 주먹밥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먹어치웠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그 음식의 이름을 물었고 노인은 배고픔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오직 행복에 대한 당신의 민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대충 만든 주먹밥도 천상의 맛처럼 느껴지고 배가 부를 땐 산의 진미도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유와 행복감은 반비례하기에 적게 가질수록 행복감은 더욱 커집니다. 즉, 소유가 아닌 포기가 곧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투자 심리학에는 악어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악어 한 마리가
당신의 다리를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악어를 밀면 악어는 당신의 발과 손을 동시에 물 것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악어에게 물리는 신체 범위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어가 다리를 물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희생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잔혹해 보이지만 우리는 악어 법칙으로부터 포기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테지만 적정선에서 포기한다면 그 외의 것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즉, 포기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악어 법칙으로 포기할 것과 얻을 것을 고민해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융통성 있게 포기하면 그와 동시에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사회의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자 중 80%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욕망을 불러오고 그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소유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유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더욱 충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막바지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얻으려고 아등바등 하였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행복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번잡하고 무의미한 욕망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